횡령, 배임, 쉽게 말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 있죠. 당신이 발등 찍힌 사람이든 발등을 찍은 도끼이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 사건인데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왠지 신경도 안 쓰는 듯한 사건이 있습니다. 뭘까요? 바로 횡령 사건입니다. 어떤 횡령 뉴스 댓글에는 천하제일 횡령대 누가 더 횡령하나 이런 댓글로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을 액수별로 나열한 댓글도 있더라고요. 너무 자주 발생하고 나랑 거리가 먼 얘기 같지만 막상 쉽게 연루가 될 수도 있는, 그리고 그 재질 또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자, 횡령은 쉽게 얘기하면 남의 재물을 멋대로 가로채서 돌려주지 않는 행위. 예시를 들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. 회사 돈으로 몰래 주식 투자를 하거나 회사 소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모인 통장 잔액을 몰래 인출해서 마음대로 사용했거나, 이 모든 것들이 횡령에 해당되는 사실관계에 해당합니다. 자, 회사 명의로 된 비행기 마일리지나 쇼핑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 또한 횡령이 될 수 있죠. 자, 그럼 배임은 뭘까요? 배임은 맡긴 임무를 배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, 회사나 기관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통칭하는 제목입니다.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 회사 주식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넘기는 행동,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은행 대출을 해주는 행동 등 이로 인해서 회사나 은행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 같은 행태를 얘기하는 거죠. 횡령과 배임은 범죄를 저지르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,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실질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, 어디까지 성립하는 것인지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의논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지만, 이런 배임죄도 마찬가지예요. 업무적으로 하는 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고, 게다가 범죄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이라는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되게 된다는 겁니다. 횡령과 배임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. 반환한 금액과 합의는 추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겠죠. 게다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횡령이나 배임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는 당황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정확한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모두 자기의 잘못이다 라고 시인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러나 그 자료에는 회계상 실수가 있을 수도 단순 계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하나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이런 부분도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서 피해 금액을 더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, 복합적인 여러 요소로 본의 아니게 나의 횡령 금액이 부풀려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상 횡령죄 또는 특경법상의 횡령죄가 성립이 돼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? 횡령 배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턱대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조사부터 재판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채널에 횡령 배임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도 검색해서 보시길 바라고, 저는 형사신 박승현 변호사였습니다.